25년을 함께한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어느 날부터 바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변화는 한 여자의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도 모르는 사이 남편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준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 마주한 배신과 그 이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2025년 초봄, 서울 외곽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전 7시 30분, 정미라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51살이 된 미라는 이 동네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 지 15년째였습니다. 결혼한 지는 25년, 남편 강민수와는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나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틱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고 안정적인 관계였습니다. 아침마다 미란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출근 셔츠를 다림질하고 간단한 아침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일했고 미란의 수입과 합치면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은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 둘 다 그 주제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라는 원래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작은 회사의 총무팀에서 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던 그녀는 육아 부담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행정실 일은 그녀의 성향과 잘 맞았습니다. 예산을 관리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꼼꼼하게 장부를 맞추는 일들이었습니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은 평탄했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고 특별한 로맨스도 없었습니다. 주말엔 마트에 함께 가고 명절엔 각자의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의무를 다했습니다. 가끔 부부 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나 부산 같은 가까운 곳이었지만 미라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주변에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미란의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의 외도와 주정에 시달리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란 미라는 평범한 것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수와의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한 형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변화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2024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았는데 말입니다. 전화가 오면 거실이 아닌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회식이라는 말도 부쩍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회식이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귀가 시간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밤 11시에 들어오고 어떤 날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는 항상 났지만 표정은 피곤하다기보다 무언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처음엔 중년의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졌거나 승진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의심보다 이해를 택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을 쉽게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작은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무 셔츠나 입었는데 이젠 색깔을 고민했습니다.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생일 선물로 준 향수는 그대로인데 새로운 향수가 서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민수는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쁘고 건강관리 좀 하려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한 의심이 가정을 망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 준비를 했고 남편의 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예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남편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일상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익숙함 속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이제 곧 정밀한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행정실에서 예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배식이 한창이던 시각, 복도를 지나다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은 집에서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급식실 앞 복도 모퉁이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학교 급식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옆엔 28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여성을 알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급식실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 이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고 수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쇼핑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편안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0.5초의 당황이 지나가고 그는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미라는 행정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점심 먹으러 나간 사이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민수가 받았습니다. 왜 학교에 왔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회사 일로 근처 왔다가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들렀어. 깜짝 선물하려고 했는데 마침 당신 봐서 민망했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원래 거짓말을 잘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미라는 25년을 함께 살았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직원은 누구예요? 급식실 직원이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길 물어봐서 알려줬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꽃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그냥 아내한테 고마운 마음에. 민수는 그날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설거지도 자청했고 안마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이 다정함이 최근 몇 달간 자신에게 소홀했던 것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위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급식실 담당 영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수진에 대해서였습니다. 영양사는 별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수진 씨요. 성실하고 일 잘해요. 원래 카페에서 일하다가 여기 왔대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 같던데 말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정보는 미란에게 또 다른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혼한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미라는 며칠 동안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급식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화장은 진했지만 옷차림은 단정했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나오는 수진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알았습니다. 수진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수진의 눈빛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남편 아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그 짧은 사과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라는 숨이 막혔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15년간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며 익힌 감정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가을쯤부터요. 처음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라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지만 질문들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계약 끝나는 6월까지만 있을게요.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행정실로 돌아오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민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고 씻고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매일 학교에 출근했고 수진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성실한 행정실 직원이었고 수진은 여전히 조용한 급식실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신뢰란 무엇인지, 결혼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란은 민수의 휴대폰을 받습니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삭제된 것들도 있었지만 남은 것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어. 나도.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응. 그 카페로 갈게. 미라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는 것을,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민수는 새로운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은 자신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남편의 삶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매달리지 않기로, 대신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행정실 직원으로서 15년간 익힌 그 방법으로 말입니다. 바로 기록하고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라는 남편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들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외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진짜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날 밤 미라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정리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파일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채울 파일이었습니다. 미라는 행정실에서 15년간 예산을 관리하고 서류를 정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능력을 자신의 삶을 지키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가계부였습니다. 미라는 결혼 초부터 가계부를 써왔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최근 6개월치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꼼꼼했습니다.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액들이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가계부에는 없는데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이었습니다. 이체 항목이었습니다. 미라는 민수명의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비밀번호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로그인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수의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낯선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30만 원이었습니다. 2달 후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2달은 7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총 29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예금주는 이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민수의 통장에서 500만 원이 한 번에 출금되었습니다. 현금 인출이었습니다. 가계부에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민수가 주말에 급한 회식이 있다며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미라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수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란이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넣은 것이었습니다. 만기일은 올해 12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민수는 편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까지 골았습니다. 미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서현주였습니다. 현주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이번엔 미란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현주를 만났습니다. 미란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같은 학교 직원과의 관계 그리고 돈의 흔적까지. 현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란아, 이건 생각보다 복잡해. 현주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외도만이 문제가 아니야.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 내 동의 없이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 부동산, 서류, 보험, 증권, 주식, 계좌 모든 걸 확인해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만약 결심하게 되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일단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모든 것을 캡처하고 저장해. 클라우드에도 백업하고.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험, 증권, 자동차 등록증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개월 전 민수가 혼자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이수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또 있었습니다. 부동산 서류 중에 미란의 인감증명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미란이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발급일은 4개월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란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미란은 즉시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4개월 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리인 이름은 강민수였습니다. 위임장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모든 서류를 스캔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백업했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들도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미라는 다시 현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현주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위조된 인감증명서 문제는 형사 고발도 가능해. 일단 내일 사무실로 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의 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해 행정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복도를 지나다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을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라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퇴근 후 미라는 현주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현주는 2명의 동료 변호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란이 가져온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2시간 동안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미란 씨 승산이 충분합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쪽입니다. 재산 은닉 시도도 명확합니다. 위조 문서 사용은 별도의 형사사건이고요. 재산 분할에서 60대 40 이상도 가능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가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넌 이길 거야. 법이 내 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내 편이야. 사무실을 나서며 미라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성장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을 보고 물었습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그 변화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닌 정미란으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준비해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내일 민수에게 건넬 것이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와 재산 분할 요구서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말입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라는 자신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 봉투를 보았습니다. 이름표에는 강민수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열어보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은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장들을 넘겼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보험 증서 사본 인감 증명서 위조 증거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당황, 놀람 그리고 두려움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3주 전부터요. 학교에서 당신을 봤을 때부터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25년이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요. 길다면 긴 시간이죠.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완벽한 남편은 아니어도 최소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란 나는. 민수가 입을 열었지만 미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요.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당신은 외도를 했고 재산을 빼돌렸고 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이 모든 것이 서류에 있어요. 미라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재산 분할 요구서예요. 아파트 예금, 보험, 자동차 모든 재산 목록이 들어있어요. 변호사는 제가 60%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니까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감증명서 위조건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아마 둘 다 잘못이 있겠죠. 소통이 부족했고 서로에게 무관심했고 그냥 익숙함에 기대어 살았어요. 미라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외도는 선택이었어요. 돈을 빼돌린 것도 선택이었어요. 제 명의를 도용한 것도 선택이었어요. 모두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몇 개 챙겨서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한 달 후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였습니다. 아파트는 미란이 가졌고 민수는 예금의 일부와 자동차를 가져갔습니다. 이수진 명의로 된 보험은 해지되었고 위조건은 민수가 사과문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수진은 5월 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계약 만료였습니다. 마지막 날 복도에서 미란과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미란은 짧게 답했습니다. 조심해서 사세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학교 행정실에서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이혼 소식을 알았지만 조용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미라는 예전과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미란을 불렀습니다. 정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정실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부터 행정실장으로 승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미라는 놀랐습니다. 15년간 일했지만 승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도 있으시고 성실하시니까요.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계십니다. 미라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퇴근길 그녀는 오랜만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놓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미라는 52살이 되었습니다. 행정실장 직함을 달았습니다.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미라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었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친구 현주가 자주 연락했습니다. 함께 전시회도 가고 연극도 보러 갔습니다. 학교 동료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엔 빨리 집에 가려고 했지만 이젠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민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수진과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미라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예쁜 꽃이었습니다. 그녀는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났다고. 25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미라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정미란으로서 말입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무너짐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뒤집힌 휴대폰 화면은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을 통해 미라는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미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미래가 오든 당당히 맞이할 준비가 말입니다.